대한민국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한 의대생이 휴학하는 거를 정부가 막을 수 없고요. 전공의가 사직하는 거를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데 안 막는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저도 이제 친윤이었으니까 친윤이고 뭐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낸 사람들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막으려고 용을 쓸 수는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용을 쓰는 방법이 돈 쓰는 겁니다. 돈 쓰는 거. 어느 돈 써요, 여러분? 건강보험 돈 쓰는 건데 건강보험은 아직은요, 여러분. 아직은 2023년에도 5조 조금 안 되게 한 4조 5천억, 4조 7천억 그 정도 흑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 문재인이 한번 털어먹었잖아요. MRI 막 이런 거 전부 다 이건 건강보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지게 한번 털어먹었다가 이제 다시 흑자 기조로 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건강보험을 여러분 꽤 오랫동안 흑자를 해서 또 왼쪽 분들은 그래요. 이명박 정부나 뭐 이런 데서 건강보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흑자를 해서 뭐 국민들에게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금을 쌓아 놔야죠. 적립금 쌓아놓은 규모가 3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조에서 28조 사이 정도에서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결산할 때 한 28조 정도 이제 나오고 요렇게 되는 게 지금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미래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미래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적자가 대규모 적자가 날 예정이 아니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엄청 올리거나 1년에 지금 건강보험이 지금 90조 이제 100조 이제 뚫을 기세죠. 곧 100조 뚫을 겁니다. 거치는 돈이. 자, 이 정도 재정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4조 정도 5조가 좀 안 되게 흑자가 나고 있는 건강보험을 바로 적자 기조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2024년 결산이 끝나고 나와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이미 지금 추정되는 거로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이 끝날 때까지 8조에서 9조 정도를 꼬라박게 될 것이다. 8조에서 9조 정도. 그러니까 3차 병원들 빵꾸 나고 막 전공이 빵꾸 난 거 뭐로 뱉고요? PA 간호사로 뱉고인데 PA 간호사들은 사분들하고 전공의들하고의 이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전공의들처럼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 해가지고 지금 구조를 꾸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보험이 적립금이 앵꼬가 나요. 적립금이 앵꼬가 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적자가 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아니라 세금에서 예산으로 그걸 꼬라박아야 돼요. 예산으로 꼬라박게 되면은 기존의 예산들 줄겠죠. 그럼 정부는 여러분 재정이 빵꾸가 나는 게 1년에 4조, 5조, 6조, 7조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거 10조 이상 규모로도 확대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이 끝나고 나서나 이제 소진이 된다라고 예상됐던 게 윤석열 정부 내에 소진이 되는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저도 이제 그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 앞에서 한번 시위에서 짧게 한 1분 50초, 2분 정도 연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대생 부모님들 시위하는데 거기에 제가 영상을 보냈었는데 아니 여러분 같으면 바이탈 하겠어요? 바이탈은 안 합니다. 그쵸? 제가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긴 한 건데 노예처럼 일하다가 개처럼 도살당할 수가 있다. 소송 걸려서 인생이 파멸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왜 리베이트 없앴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리베이트는 좋은 게 아니죠. 보통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거라고 해도 보상 체계입니다. 근데 보상 체계에서 꼭 필요한 보상 체계라고 하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상 체계라고 하면 이거를 양성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죠. 그러면 수준급의 의사는요. 이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단히 수준 있는 술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되게 연말을 해야 되는데 그 연말을 한 의사가
보상을 안 해주면,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대한민국의 그 건강보험의 80%는 만성 질환에 쓰입니다. 만성 질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뭐 우리가 피부과, 성형외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핵심은요,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의 건강보험이 80%가 지출이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 요인의 76% 이상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는 83조를 만성 질환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만성 질환에 다들 적응을 했다고. 만성 질환은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작아요. 만성 질환 환자가 갑자기 퍽 되면 그러면은 그냥 3차 병원으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은, 그런데 이게 돈이 크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리담의 시스템으로 가는, 내가 이래서 박리담의 시스템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의 특징이, 잘 치료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만 넘기면 50점짜리 치료를 했던 100점짜리 치료를 했던 건강보험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한선을 맞춰서 많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한선을 맞춘 다음에 많이 할 수 있는 게, 수요도 많은 게 만성질환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만성질환에 최적화된 의료 시스템이에요. 빨리, 싸게, 많이. 의사도 그렇게 개업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 니즈가 많고요. 그래서 전체 건강보험의 80%를 만성질환이 쓰고, 이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27만 6,930명, 이게 2021년, 거기서 이제 전체 사망자의 74.3%가 만성질환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만성질환 관리가 질병 관리, 그리고 우리 지출의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냐면, 하한을 맞춰서 많이 팔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 의료는 그 하한 자체가 너무 높아요. 하한 자체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고 대단히 높은 정도의 수준의 꼴등도 대단히 실력이 있어야 필수 의료 꼴등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을 잡는 거죠, 필수 의료는. 그래서 필수 의료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걸려서 박리담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보상 체계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송까지 넣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리베이트 방식이 있죠. 리베이트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부셔버렸던 거죠. 모두가 다 그건 불법이야, 이런 얘기 하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이거는 양성화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성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VIP 치료를 만들었어야 돼요. VIP 치료를. 그래서 이 치료는 VIP 치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줄 설 때도 누군가가 그 비싼 돈을 내줘야 이 서비스가 유지되는 거고, 항공, 놀이공원 그런 거에서 누군가 비싼 요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싸게 줄을 서지만, 내가 시간은 더 들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리베이트도 없애버리고 VIP 치료 같은 건 도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실력 있는 바이탈 의사들은 대학 교수를 할 필요가 없죠. 리베이트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어디서 취재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학병원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소신과 신념으로 남아있는 별종들이 소수가 있어서 이걸 떠받치고 있었던 건데, 그 소수의 필수 의료 분들한테 낙수 의사라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모두 아니고 사명감과 명예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낙수 의사라고 하면서 그냥 붕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량 이탈이 지금, 그리고 지금 야근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야근하고 뭐하고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탈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이탈이, 다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정리입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들으신 거라고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방에서부터 이탈해요. 지방에서부터 이탈하니까 지방에서부터 필수 의료가 붕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고 의료계고 누구도 해결점을 못 내놓고 있어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성질환에 있어서 우리가 수가를요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수가를 조정을 하면은 그러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할까? 또 그것도 다들 이 말은 안 하지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수요가 줍니다. 이게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요.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 부담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그게 얼마일지에 대한 연구는 감히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에서 9만 원 내주고 내가 1만 원 내서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으로 했을 때 만성질환 환자들이 이 정도 경제 부담이면 병원에 안 가고 말어 하는 그거에 대한 연구도 철저히 벌어져서, 그러면 만성질환에 대한 수가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로 돼 있는 걸 필수 의료 보상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 한정된 자원 내에서의 이 자원 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필수 의료 쪽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료도 그리고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아까 보셨죠? 산업적으로 보면 만성질환자가 80%입니다. 진료비의 83조 원, 건강보험 지출액의 80%가 만성질환 치료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성질환 케어,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도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잘 얘기 드리는 게, 이 만성질환을 메디컬 센터 앤드 케어랑 연결을 해서 이거를 보건의료노조하고 좌파들이 이거 의사놈들로부터 뺏어서 우리가 하자, 저 만성질환 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접근을 하는 게, 그게 간호사법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좌파 쪽에서의 공공의대 메디컬 센터 공공 케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는 어떻게 하자, 탈시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의료계가 되게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치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만성 관리도 치료의 영역으로 보고 돼 있는데 그거를 관리의 영역으로 보고 지금 다 뺏어가겠다는 거고, 케어센터 같은 거, 노인 요양복지 이런 거로 지금 점점 커지니까 그걸 다 빼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좌파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의료계는 의료계 내부 정치가 너무 격심해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얘기하실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요새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바이탈 같은 경우에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 싱가포르이 여러분 우리나라 의과대학 이게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만인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는 시험만 보고 우리나라 면허증에서 모든 대학이 아니라 한국의 그것만 싱가포르이 해놨잖아요. 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을, 바이털 의사들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바이털 났을 때 대한민국 한국 의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포퓰리즘 정치의 현 주소죠. 우리가 공공보험에 있어서 모두가 다 그냥 만성질환과 케어로 그걸 중심으로, 그게 산업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다 그거로 쏠려 있고,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되면 필수 의료는 민영화로 방향을 갈 겁니다. 왜냐? 아무리 비싸도 서비스가 이용을 해야 되고, 공공 시스템 내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멈췄으니까 필수 의료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는 계속 만성 질환과 케어만 공급을 하고요.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는 필수 의료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서비스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해외나 아니면 정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민간이라도 허용해줘. 필수 의료 민영화나 해외 구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바보 같은 행동을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국민, 정부, 의료계 다 합의를 못해서. 저는 진짜 경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수준이 낮아졌나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제가 이거 초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 이건 윤석열식으로 난다. 윤석열식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윽박. 안 할 거야. 씨. 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신학교 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할 줄 모르는데요. 지금 전공을 하는 거에서 제일 내가 할 줄 알면 정부가 강제 징발하겠다. 들게 이 새끼가 아니면 저 새끼라도 다음 새끼라도 누군가로부터 내 인생에 겪어야 될 일이구나. 그런 공포가 생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확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 강제 명령?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한 민주적 원칙과 사회적 대타협, 필수 의료를 둘러싼 의료계, 국민, 정부가 모두가 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필수 의료를 공공성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가야지 여러분. 필수 의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싱가포르를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필수 의료 의사 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일은 벌어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필수 의료 의사한테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들, 정치인들, 공공성을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나면 누가 손해를 보는데? 갑갑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의료 이슈로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지만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저 양반. 설마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정부가 무너지게 생겼어. 저런 바보 같은 일하고.